기후위기와 ESG, 비건 등 환경과 관련된 논제를 MZ세대 기자들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그린잡이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고 우리 환경이 변화하면서 동시에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 주기도 점차 빨라지고 짧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짧게는 10년, 길어도 몇십 년 내에 현재 직업의 과반수가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정부가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모든 경제 영역의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일자리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기본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 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것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활성화해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과 함께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직업들이 점차 그린, 녹색 일자리로 변모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린잡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의 개발로 새롭게 발생하는 신생 그린잡과 기존의 기술과 친환경 기술이 접목되면서 그린잡으로 전환되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그린잡은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량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탄소, 친환경 등 미래 사회를 위해 점차 필요성이 커지는 직업, 친환경, 녹색 산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직업을 그린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린잡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지식과 기존의 산업에 대한 지식이 합쳐지는 융복합성, 환경의 보존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기에 공공성을 띠기도 합니다. 또한 제조업과 건설업에 속하는 직업들이 친환경으로 바뀌는 등 다양한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과 지역의 자연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유망 직종 분포의 특성이 달라지는 지역 밀착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린잡은 환경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인문적 소양을 가지면서도 환경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학적 전문 지식, 이 두 가지를 고루 갖춘 복합형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플라스틱이나 합성 제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감각이 동시에 요구되는 에코 디자이너라든지 태양광 발전 개발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에 지역 사회가 어떤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역 정책과 관계 부처는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 개발자도 있습니다. 그린잡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분야는 주요 국가가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각광받는 분야인데요.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는 화석 연료 대비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연 환경이나 자원 보유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 분야도 다른 게 특징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도 있고 수소나 연료전지 분야도 있습니다. 또 축산 폐기물이나 옥수수 등 바이오매스를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나 메탄과 같은 가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도 있습니다. 수송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공간과 제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에너지 활용에 기여하는 분야의 그린잡도 있는데요. 운송이 온실가스 배출의 큰 원인이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발전하는 친환경 물류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화석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건물을 설계하는 녹색 건축, 그린빌딩 설계나 토양이 없는 재배기술을 사용하고 인공조명과 기후제어 기술을 사용해 원하는 재배 환경을 구현하는 수직농업도 해당 분야의 일종입니다. 또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을 처리해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환경오염 수준에 따라서 수요도 달라지고 순환경제 이행기에 있는 선진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폐기물을 수거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와 관리 감독자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 이행에 따라 재활용 포장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탄소 경제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직무 간의 융합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분야인데요. 저탄소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분야의 서비스 직종을 포괄하는 그린잡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그린잡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다양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또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규제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환경 컨설턴트가 각광받고 있고 재생에너지 분야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컨설턴트, 기업 간 탄소 배출권 거래를 지원하는 탄소 배출권 관리자, 거래 지원가 등도 새롭게 나타나는 녹색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3%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주요국 평균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나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22.8%, 중견기업의 9.5%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관련 일자리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직업은 재생에너지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전문가의 직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풍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일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 부처나 에너지공단과 같은 정부기관, 연구소 등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는 것도 재생에너지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수소연료전지란 물의 전기분해 원리를 역이용해 수소연료와 산소와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관련 분야는 우리나라 기술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수소 생산 분야, 연료전지 스택 제작 분야, 전력 변환 장치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활용,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돕는 신재생에너지 컨설턴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과 수요를 예측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소개드리고 싶은 직업으로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자가 있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은 대기나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압축 과정을 거쳐 파이프라인이나 트럭, 선박 등으로 운송합니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대기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지하나 바닷속에 저장하거나 정유시설, 저탄소 시멘트 등에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을 우리는 CCUS라고 부르는데요. 이 CCUS 기술은 산업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필요로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종사자나 필요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렇지만 이 분야는 탄소 중립의 핵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화석 에너지를 완벽히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는 없기 때문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이 탄소 포집 기술이 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후년쯤 관련된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2030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예정입니다. 교통과 운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또한 상당한데요. 자동차나 비행기, 배는 휘발유나 경유 등을 태워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직업은 미래차 전문가입니다. 미래차의 분야는 크게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공유 서비스 등으로 구분 가능한데요. 전기차는 배터리 개발과 파워트레인 개발자, 커넥티드카는 인터넷과 연결된 자동차와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과 센서 등을 활용해 인간의 운전 기능을 자동차가 대신하게 하는 기술이고, 공유 서비스는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해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는 분야까지 진출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수직 이착륙 장비, 전기 동력 등을 통해 화물 운송과 승객 이동, 긴급 의료 등의 공공 목적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교통 체계인데요. 단순히 하늘을 나는 비행체로서의 교통 변화가 아니라 직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래차를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전동 킥보드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움직이게 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원 개발자도 그린잡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특히 수소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해당 기업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 또는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외에도 에너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도 관련 직업입니다. 이들은 국내의 그린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분석해 단기나 중장기적으로 해당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거나 전개될지 분석하기도 하고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단기적 이익 변화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우리 삶의 터전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직업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한 녹색 도시를 만들고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기획가도 이들 직업 중 하나인데요. 사실 스마트 그린 도시 기획가는 미래의 직업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가, 환경계획가 등으로 불리는데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주택 공급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도시 건설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신도시 건설은 기후변화, 친환경 조성과 같은 이슈가 연결돼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와 같은 안건들을 만들게 됐고, 자연스레 기존의 도시계획가의 역량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인구의 도시 집중은 주택 부족이나 교통 혼잡,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 문제 해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세종 5-1 지구와 부산 에코 델타시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 5-1 지구의 중심부에는 친환경 공유차와 자율주행 셔틀만 다니는 혁신 벤처 스타트업 존이 있고, 외곽의 스마트 리빙 존에는 오는 2025년까지 2,200여 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홈 서비스와 헬스케어, 생활혁신 플랫폼 등 미래주택에 적용될 4개 분야 21가지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부산 선악동강 일대에 들어서는 친환경 수변도시입니다. 이곳 스마트 빌리지에는 56가구 주민들이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먼저 체험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헬스케어 장비가 구축돼 실시간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스마트홈 시스템은 물론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팜 농장에서 신선한 먹거리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숲 전문가도 있습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열섬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직업은 아직 전문 분야로 정식 분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2021년 6월에 시행된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숲 조성과 확장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녹지 비율은 아직도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요. 특히 기후변화 시대의 탄소 흡수원과 미세먼지 저감 장치로서 도시숲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그린잡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에서는 어떤 그린잡이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수직농업 기술자입니다. 수직농업은 통제된 시설 내에서 빛, 온도, 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농작물을 생산하는 산업인데요. 영국의 경우 신선 채소에 대한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수직농업이 이 의존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런던을 중심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수직농업 사업체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소비 성향이 큰 신흥경제국의 발전, 토양이나 물, 에너지 부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높은 산업입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이나 합성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순환경제 촉진에 기여하는 에코 디자이너입니다. 프랑스는 정부에서 플라스틱과 합성 제품 에코 디자이너에 대한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요. 이 배경으로는 프랑스가 2020년 1월 낭비반지 순환경제법을 제정한 데에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을 위해 일상생활 영역 전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판매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에코 디자이너는 이처럼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플라스틱, 그리고 합성 제품의 에코 디자인과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에코시스템 규제에 대해서 대처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이고 순환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도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경제인 순환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재활용된 1차재를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면서 에코 디자이너는 유망한 직종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독일의 친환경 포장 프로젝트 관리자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 친환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개발 관리하는 직업인데요. 독일은 2050년 기후중립을 목표로 한 EU보다 5년 앞선 2045년 기후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탈탄소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플라스틱 감축 규제를 통해 역내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포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재활용 가능 포장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인 나노탄소,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과 접이식 상자나 유리 용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에는 탄소 배출권 관리자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유럽이나 미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들과는 달리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탄소 배출권 관리자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기업의 탄소 배출 현황 모니터링과 통계, 검증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기업의 탄소 배출 관련 컨설턴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위 수준으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통합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2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는 40억 톤으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량은 2억 5천만 톤, 거래 규모로는 6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탄소 배출권 관리자라는 직업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에는 바이오가스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지식허브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현재 급격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도시 폐기물 처리 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인도 정부의 클린 인디아 정책에 따라 폐기물 수거와 그 폐기물의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처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 또한 동시에 높아졌는데요. 바이오가스 산업은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유망 재생 기술로 실내 공기 오염과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위생 개선 전략과 통합되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기체 상태의 연료로 전력 생산 및 기존 난방용 연료와 자동차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인도는 이 가스에 대한 소비가 두 번째로 큰 나라로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 기술자가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의류 분야 지속가능성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의류 생산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자원 보존과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업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직무를 맡게 되는데요. 현재 패션 산업은 패스트 패션을 떠나 슬로우 패션과 컨셔스 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류 산업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전환기를 맞았는데요. 따라서 아랍에미리트 내에서도 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한 패션 부문 요건에 충족하는 패션 기업이 계속해서 설립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두바이 정부는 해외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 섬유, 의류산업 특화 프리존인 두바이 텍스타일 시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소재 및 디자인 개발자와 전략적인 마케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미래 직업인 그린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탄소 중립 달성은 물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개개인의 만족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린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앞으로는 녹색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갖게 될 미래 직업인 그린잡에 대한 직업의식도 높여나가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